자, 시작해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활용은 말 그대로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아는 거 내용 가지고 이용해서 그냥 풀어내는 거야. 자,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인데요. 말 그대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 여기 있다, 야. 2의 x제곱이 4래. x 얼마? 2.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누구나 다 맞추겠지? 그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겠고, 뭐 다음과 같이 2의 3x-1이 9의 2x제곱이다 라고 하면 3의 제곱이니까 4x가 x-1이라고 갖다 놓고 x 갖고 하면 되죠. 되겠어요? 이러한 방정식들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 지수 방정식의 푸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밑을 맞췄을 때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 밑에 ax제곱꼴이 반복되는 방정식을 풉니다. 자, 그리고 지수 부등식인데요.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수 방정식과 똑같이 푸는데 단 부등호 방향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원래 방향, 제 방향 제대로 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x1이 있고 2의 x2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등호가 간대요. x1과 x2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누가 큰 거야?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잖아. 그치? 근데 2분의 1의 x제곱하고 x1하고 2분의 1의 x2가 있었을 때 얘가 크대요. 이때 x1과 x2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요것만 조심하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면 지수부등식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 방금 했던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면 되겠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하는데, 항상 지수는 뭐 할 때? 치환할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항상 조심하세요. 요거는 전단원, 지수 전단원에 대한 얘기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수 방정식 몇 개만 풀어봅시다. 여긴 너무 쉬워서 손 안 대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x 값은 4.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됐어요. 자, 두 번째. 여기는 3분의 4고요. 여기는 4분의 3이네. 밑을 맞추려고 뒤집으면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러면 x의 제곱이 2x 플러스 3하고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 이 항에서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놓고 2차 방정식 풀면 해가 2개 나오겠죠. 그렇지? 너무 쉽잖아. 자, 다음과 같은 치환 형태. 자, 요거는 조금 해봅시다. 2의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7에 2의 x제곱 플러스 8이 0이래요. 자, 그러면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요거부터 고치면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두고,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치환을 해도 좋은데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안 하고 풀어도 돼요. 왜? x장공식이 성립할 거잖아. 되겠어요? 2, 1, 8, 1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7 되잖아. 그러면 쓸 때 그냥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쓰면 여기서 그냥 x값을 바로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여기에서 x값이 얼마로? 3으로 그냥 구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치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들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조금 빠르게 연습을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합을 구해보래요. 자, 여기서도 보면 2x의 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8에 2x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둘 수 있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두면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되죠. 됐나요?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였죠. 그러면 t의 근은 이 알파와 이 베타가 t의 두 근인 거네. 요 2차식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알파 플러스 이 베타는 8인 거고, 그리고 이 알파 곱하기 이 베타도 8인 거죠. 8을 좋아하나 봐. 그러면 요 식에서 결국 얘는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38의 24의 2의 x제곱 플러스 k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래요. 이때 알파 베타의 곱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치환을 하면 우리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 이꼴 0에 대해서 두 근은 이 알파와 이 베타가 두 근이죠. 그러면 얘는 이 알파 곱하기 이 베타가 결국 k가 될 거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알파 베타가 7. 이게 k인 거네요. 2의 7제곱은 얼마? 2의 7제곱 얼마?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랬구나. k값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k값 구하면 인수분해 또 해야 돼. 와, 여기 128. 그러면 64하고 30 아니겠구나. 32하고 8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아니네? 그니까요. 나도 방금 알아차렸어요.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근이 이 알파가 16이고 예를 들어서 이 베타가 8이라고 하면 알파는 4, 베타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뭐 구하라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를 지나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함수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a, b가 2일 때 점 a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B점에 대해서 B점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Y좌표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A좌표도 마찬가지로 K, 2의 K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A, B의 길이는 X좌표가 동일하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게 결국 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래? 이게 2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눈에 거슬려. 그래서 양변에다가 2의 k제곱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2의 k의 제곱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다 라고 써지네요. 당연히 얘가 3, 5, 15에 5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리고 2의 k제곱은 양수해야 되니까 2의 k제곱은 얼마로? 5다 라고 구해지는 거네요. 여기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점의 Y좌표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5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까지 합시다. 자, 첫 번째. 9분의 1의 2x-1과 27분의 1의 x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은 대소를 가지고 있을 때 x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9분의 1의 지금 2x-1이고요. 그리고 27분의 1에 여기가 x 플러스 1인데요.
자, 원래 정석적인 거는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4x-2고,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에 3x 플러스 3이다 라고 놓고, 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4x-2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3x 플러스 2다 놓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사실 부호 실수도 나도 정말 많이 내는 타입이거든. 잘 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밑을 최대한 1보다 큰 수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지 말고 바꿀 때 그냥 3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바꿔버리자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그대로 3에 우리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두자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끝나잖아. 그리고 어차피 계산이야. 얘 이렇게 넘어가고 얘 이렇게 넘어가면 훨씬 더 낫잖아.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3이네. 갑자기 모였어. 자,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2번. 마찬가지로 우리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10인데요. 여기가 2의 x의 x제곱인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x장 공식으로 16이니까 2와 8. 그래서 2x 마이너스 2와 2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2x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그러면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2번이 되겠고, 자, 3번 동일 문제잖아요. 그지? 동일 문제인데 밑이 2분의 1일 뿐이니까 우리가 구한 거에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만 2번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익힘 5번입니다.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우선 쟤를 풀기 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크다. 0보다 크다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죠. 자,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닌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용 달라진 거는 이거는 모든 실수일 때잖아요. 이번에는 x가 0보다 컸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엄청난 게 아니야. x가 0보다 컸을 때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뭐야? 0보다 크면 되지. 그지? 축이 만약에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x는 0에서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리고 축이 당연히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축에서 최소가 나오겠죠.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요. 당연히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하는데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리죠.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축이 어디에 있어 지금? 축이 x는 t라고 써야지. t는 어디에? 2의 축이 있죠.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네. 그 최소값이 결국 0보다 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4-8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 a는 누구보다 4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비슷하네요. 뭐 문제가 두 번째 9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3이 이번에도 0보다 크대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하겠어요? 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나는 t다라고 치환하면서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리겠고요.
치환하시면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a-3이 0보다 크다라고 써지네요. 자, 축이 어디에 있어? 축이 마이너스 3에 존재하죠. 그러면 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y축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y 절편이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죠. x는 0이 빠져 있으니까 크거나 같게 되면 우리는 해당되는 부등식을 만족시켜 줄 거고, 그렇다는 것은 y절편 t에다 0 대입하는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5번이었고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은 문장형 문제로서 그냥 대입만 잘 하시면 답이 스르륵 잘 나오는 문제. 자,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A, 수심이 D인 곳에 빛의 세기를 Y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Y는 A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D제곱을 성립을 한대요. 자,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32분의 1이 되는 수심은 몇 미터인지를 구해보래요. 즉 32분의 빛의 세기가 32분의 1이 된다는 게 결국 32분의 1a가 되는 나는 수심의 깊이를, 즉 D값을 찾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a는 그대로 없어지겠고, 당연히 얘가 2분의 1의 5제곱이고 얘가 2분의 1의 4분의 d니까 결국 d의 값은 얼마로? 2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심 20m에서는 우리가 빛의 세기가 32분의 1이 되어주네요. 자, 두 번째,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가 되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인지를 구해보래요. 자, 25%면 4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어떤 수심이 있는데 원래의 빛의 세기에 수심이 내려갔을 때의 빛의 세기가 4분의 1 a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D값을 찾고 있네요. 됐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는 그대로 없애버리면 되겠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고 여기는 2분의 1의 4분의 d제곱.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4분의 d가. 그래서 d는 누구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구해지네요. 그래서 수심이 최소 몇 미터? 8m가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깜깜해지는 건 아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로그 함수의 활용.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로그 방정식인데, 마찬가지로 로그의 진수 또는 미체, 우리가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그 2를 미치로 하는 x가 3이다. 그러면 x는 얼마? x는 얼마? 8. 그치, 2의 세제곱으로서 구하시면 되겠고, 로그 x를 미치로 하는 2가 2래요. 그러면 x는 얼마? 그치, 루트 2.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거를 로그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성질은 기본적인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따라서 푸는 방법과 밑이 같았을 때 진수가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즉 모양을, 좌우측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푸는 방법과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꼴이 반복되는 거 뭐 지금까지 해왔었죠. 반복하는 거는 치환해서 풀면 되더라. 그래서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치환한 방정식의 근의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풀어봤잖아. 어떤 수에 대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p ax 플러스 q의 꼴에 대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우리가 해당되는 ax제곱을 t로 치환한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이 a 알파와 a 베타가 두 근이 되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구해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로그 밑에 게
지웠나봐요. 자, 책을 보세요. 142페이지 보면 로그 A를 위치하는 X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로그 A를 위치하는 X의 제곱 플러스 P, 로그 A를 위치하는 X 플러스 Q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로그 A를 위치하는 X를 T로 치환하면 두근이 A를 위치하는 알파 와 A를 미치라는 베타가 두 근이 되어주더라. 치환했을 때 그렇게 두 근이 되어준다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그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밑에 따라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고, 그리고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등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1보다 큰 상태에서는 x1과 x2가 있었을 때 해당되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서 x1과 x2의 부등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a가 1보다 크고 0보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원리는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부등식과, 두 번째는 이제 꼴이 반복되는 경우 당연히 또 치환을 통해서 치환한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해당되는 범위를 따져주시면 되는데, 자, 로그는 로그 부등식이 좀 조심해야 될 점 딱 하나를 찝자면, 로그는 기본적으로 밑과 진수 조건이 있죠. 그치? 답을 잘 구해놓고 답 쓸 때 한 번만 더 고려해줘. 밑과 진수 조건을. 그치? 그 답이 밑과 진수 조건에 만족을 하느냐. 거기까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뭐 어려움 없이 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갑시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로그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자, 문제 보시면 로그 3을 미취하는 x 플러스 로그 3을 미취하는 x-8이 얼마래요? 2래요. 자, 이쪽은 로그 3을 미취하는 x 곱하기 x-8로 고치고, 이쪽은 로그 3을 미취하는 9로 고칠 수 있죠. 자, 밑을 동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진수가 같아야 된다. 즉 x 곱하기 x-8이 9더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0이 되면서 해는 1하고 마이너스 9하고 이렇게 맞게 했나? 아니구나. 여기가 x-9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는 9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맞죠? 맞죠? 내가 뭐 고려하자고? 그치? 누구 빼야 돼? 빼야지. 그치? 자, 방금 얘기했는데 부등식에서만 그래 내 잘못이네. 맞네, 내 잘못이었어. 부등식에서만 얘기했지 방정식도 해를 꼭 밑과 진수 조건 안에서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로그 2를 미치라는 내가 x-5에 이게 로그 4를 미치라는 x-2 플러스 1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로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래요.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가 4니까 2분의 1로 나오겠죠. 그치? 그럼 전체에다 2를 곱해주면 이쪽은 로그 2를 미취하는 x-5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2라고 쓰면 되는 거고, 플러스 2다 라고 써지죠. 되겠어요? 그래 놓고 이 2는 다시 쓰면 로그 2를 미취하는 4로 고쳤을 수 있네요. 자, 요 4는 다시 여기다 4를 곱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 놓고 2로 맞아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x-5의 제곱이 4, x-2다 라고 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2차 방정식 풀어가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0x인데 4x가 넘어오니까 14x가 되고, 플러스 25에다가 8이 더하니까 플러스 33은 0. 그래서 11,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11과 x-3은 0이 되면서 x값은 11 또는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둘 다 해가 되겠죠? 되겠죠? 됐죠? 가연아 맞아요? 답? 이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 누가 아니야? 그치, 3이 아니야. 왜? 얘가 있잖아. 5보다는 커야지. 그치? 은근히 서술형에다가 하는 사람 많아. 고3들도 많이 그래. 그러니까 로그 나오면 답을 다 써놓고 무조건 맨 처음에 그 로그를 봐. 맨 처음에 나오는 얘를 보라고. 식은 어차피 계속 변형되면서 로그를 사용을 하지만 여기를 보고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지를 항상 따지셔야 돼요. 되겠지? 그렇게 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1번이었고, 자 2번으로 갑니다. 반복되는 형태. 내 느낌 탓인가? 우리 다 한 번쯤 해본 것 같지 않니? 로그에서 다 한 번씩 해봤던 느낌이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시면, 이번에 1번 보면 얘는 로그 3을 미치하는 x를 t로 치환을 하면, 로그 3을 미치하는 x를 내가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써주고, t-1과 t-2로 인수분해 되니까 t값은 얼마로? 1 또는 2라고 써지죠. 우리는 구하는 게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결국 이게 뭔 거예요? 얘가 로그 3을 미치하는 x니까 x는 3 또는 9라고 쓰셔야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변형만 시켜볼게요. 얘는 로그 2를 미치하는 2 플러스 로그 2를 미치하는 x에 로그 2를 미치하는 x 빼기 로그 2를 미치하는 2다 라고 쓰고, 이게 3이래요. 아유, 팔만 아프지 뭐. 요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x 플러스, 이거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로 되고 있고, 이게 3이래요. 되겠어요? 그러면 t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4가 되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가 2였을 때는 x가 4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4분의 1인 거죠. 되겠어요? 둘 다 답이죠? 둘 다 답 맞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답 맞아요. 왜? x밖에 없으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두 번째겠고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의 고백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로그 3을 미치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3을 미치하는 x 마이너스 5는 0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뭐하고 싶게 생겼어요? 요거를 3을 미치하는 x를 t로 치환하고 싶게 생겼죠. 그치? 그러면 근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로그 3을 미치하는 알파가 한 근이고 로그 3을 미치하는 베타가 또 다른 한 근이 되어주는데, 그거에 대한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되어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우리는 로그 3을 미치하는 알파 플러스 로그 3을 미치하는 베타가 3이 되는 거고, 뭐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요? 로그 3을 미치하는 알파, 베타가 3이니까 결국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로? 27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됐죠?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로그 얼마예요? 5x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 이꼴 0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바꿀 거 뭐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거 로그 5 플러스 로그 x로 고치면 되죠. 그래 놓고 치환을 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대신에 여기가 5로만 바뀌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식은 얘는 로그 5 플러스 t에 t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얼마? 그치, 1 로그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지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우리가 로그 5를 미취하는 알파 플러스 로그 5를 미취하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로? 5분의 1로 계산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호호.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래요. 자, 첫 번째 1번 보니까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 더하기 로그 2를 미취하는 x 마이너스 3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좌변을 변형시키면 얘는 로그 2를 미취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우변은 로그 2를 미취하는 4다라고 써지죠. 너무나도 쉽네. 그러면 진수의 조건에 따라서 x 마이너스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지죠. 가연아, 이게 답 맞지? 맞아요? 아닌 것 같지, 느낌상? 뭐 때문에? 아, 요것도 틀려 먹었어, 우선? 답 맞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기본 로그 조건. 누구보단 커야 돼. 그치? 3보다는 커야죠. 그치? 크거나 같다도 아니도 그냥 크다야. 그죠? 그래서 답은 3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는 로그 3분의 1에 미취하는 x고 플러스 로그 3분의 1을 미취하는 여기는 x 마이너스 8 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쌤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꺼내고 요거 마이너스 꺼내버려요. 전체에다 마이너스 곱해버려요. 그러면 로그 3을 미취하는 x 플러스 로그 3을 미취하는 x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2니까 로그 3을 미취하는 9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x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9보다 크다라고 구해지죠. 됐어요? 이게 답인가요? 답이에요? 아니죠. 왜? 기본적으로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0보다 크고 8보다 크니까 결국 8보다는 커야죠. 그러면 얘는 제외시키고 얘가 답인 거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x는 9보다 크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다음 로그 3을 미취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미취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보래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치환합시다. 로그 우리가 3을 미취하는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고 얘는 t-1과 t-2로 인수분해되면서 t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구해지네요. 자, 근데 얘가 누구예요? 로그
3을 미치하는 x잖아요. 그러면 x값의 범위는 누구보다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고 써지죠.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로그들이 그냥 x가 진수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만족하고 있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얘가 그대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얘는 로그 얼마를 3을 미치하는 x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저거는 1 플러스 로그 3을 미치하는 x다라고 풀었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네요. 바로 쓰기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로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 마이너스 4하고 t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t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을 미치는 x니까 이렇게 숫자 고 맞네. 더 싫어.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243분의 1인 거고 x는 4제곱이니까 8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도 0보다 큰 수니까 들어오는 건 상관없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푸는 게 5번이겠고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우리가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우리 아까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차항은 양수가 필요하고 또한 뭐가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필요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을 해보면 얘는 로그 2를 미치하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로그 2를 미치하는 4a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겠네요.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치환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2를 미치하는 a로 묶어버리자고요. 그러면 앞에 거는 로그 2를 미치하는 a가 남을 거고 뒤에 거는 2를 미치하는 4니까 얼마예요? 2라고 쓰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로그 2를 미치하는 a는 누구보다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2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때 a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4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a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5? 바보야. 다 같이 바보야. 그지? 우리는 바보가 맞는 것 같아. 이 마이너스 1을 누구한테만 곱했어? 얘만 곱해줬네. 얘도 있어야지. 봐봐. 이게 로그 2를 미치하는 4 플러스 로그 2를 미치하는 a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플러스 만들고 부등호 방향 바꿔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얘가 작은 수니까 로그 2를 미치하는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또는 로그 2를 미치하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고 쓰여지네요. 그죠? 그렇게 쓰여지면서 결국 a는 1보다는 크다 또는 a는 4분의 1보다는 적다? 아닌 것 같은데? 맞게 썼는데? 인수분해를 잘못했어? 정말.
정말 신난다. 다시 풀게요. 괜히 치환 안 하려다가. 자, 빨리 풀어보려다가 시간만 더 가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거를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 플러스 t의 0보다 작다라고 써지죠. 그러면 전체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여기가 t 마이너스 2와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애초에 풀걸 괜히 치환 안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러면 여기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t니까 이렇게 생겨 있겠고 a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구해지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우리가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3을 미추하는 x의 제곱 플러스 2에 여기가 얼마니? 1 플러스 로그 3을 미추하는 x의 마이너스 로그 9를 미추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치환을 해보는데 로그 3을 미추하는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t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의 플러스 2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로그 9를 미추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있나요? 그러면 1차, 2차 이렇게가 상수죠. 그게 t가 지금 제한되는 조건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양수 x에 대해서 t값은 실수 전체가 다 나오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줘야 되는 거고,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2 마이너스 로그 9를 미추하는 a이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두셔야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로그 9를 미추하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넘겨버리면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누구보다 9보다 작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답? 맞아 틀려? 왜 틀려?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얘도 어쨌든 로그의 진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그죠? 양수 조건이 필요하겠죠. 조심들 하세요. 자, 6번이었고요. 7번으로 갑니다. 자, 소리의 크기가 A 데시벨과 소리의 색이 I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A는 10 곱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의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대화의 소리가 60데시벨일 때 대화의 소리의 세기를 구해보래요. 자, 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60데시벨이니까 A 자리에 60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10 곱하기 로그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i인데 이 i 값을 구하는 게 목표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약 10 약분해버리고 그리고 얘는 로그 i의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다시 뭐가 돼요? 얘가 12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있어요? 6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로그 i. 그러면 i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기를 구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였고, 자, 두 번째.
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는데 하천의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대요. 그러나 하천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지표가 현재 절반 이하가 되어야 한대요. 현재와 같은 속도로 매년 하천 수질이 개선된다면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하천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는지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생물학 지표를 K라고 하면 얘는 매년 몇 프로씩 낮아진대요? 5%씩 낮아진대요. 그러면 얘는 1년이 지나면 1 마이너스 우리가 100분의 5만큼 줄어드는 거죠. 2년이면 제곱이 되는 거고 n년 후이면 n제곱이 되어주는 거네요. 이게 누구 이하로 될 때? 절반 이하로 내려갈 때의 n값을 찾고 싶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0.95의 n제곱이고 얘는 0.5의 k다 라고 쓰고 k는 약분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네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0.95의 n제곱이고 얘는 로그 0.5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n은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고 앞으로 끄집어내어주고 곱하기 로그 0.95가 로그 0.5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근데 문제상에서 알려준 게 로그 9.5가 0.98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2는 0.3으로 계산을 하래요. 근데 봤더니 그러면 쟤를 사용할 수 있게 바꾸려면 얘는 n 곱하기 로그 9.5 곱하기 10분의 1로 고쳐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 쓰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로그 9.5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여기는 9.5가 0.98이고 거기서 빼기 1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로그 2가 0.3이니까 마이너스 0.3이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0.02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곱하면 n 곱하기 0.02보다는 크거나 같다. 0.32. 그러면 n은 0.02분의 0.3 그러면 2분의 30이니까 최소 15년 이상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7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